예, 오늘 북한의 인구, 남북한 인구 비교와 북한의 장래 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센서스와 관련된 인구 통계를 남한과 비교를 하고 남북한 장래 인구 추계 결과를 비교하면서 통일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한과 북한의 추계 인구입니다. 1960년부터 2020년까지 대략 추계 인구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남북한 총 인구로 보면 대략 2015년 남한 인구는 5천만을 넘어섰고 북한 2,500만 정도로서 북한의 인구는 남한 인구의 약 절반 수준입니다. 역사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인구는 비교를 해보면 북한은 남한의 절반입니다. 남한 인구 대비 북한의 비중이 최저점에 이르는 시기는 1960년대 중반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전쟁 당시 북한 인구는 남한 인구의 55% 수준으로 점차 감소해가지고 60년대에서 최저점인 44% 수준에 이르다가 그 위에 점점 상승해서 2010년대 이후에는 대략 50%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남북한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입니다. 남북한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한국 전쟁 이후 20년간에 걸쳐서 차이가 컸는데 2000년 이후로 접어들게 되면 모두 1% 미만, 최근엔 0.5% 수준으로 떨어져 갖고 남북한 간의 인구의 성장률은 거의 차이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을 시기별로 보면 1945년 해방되고 나서 한국 전쟁을 거쳐가지고 80년대까지는 남북한 모두 해외 동포의 귀환, 주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으로 갔던 사람 또는 만주, 중국 동북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되고 또 남한의 경우는 북한 주민이 월남을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남한의 인구 성장률이 북한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남한의 경우 55년의 정점에 이르게 되고 북한은 남한보다 베이비붐의 양이 상대적으로 장기화되면서 2% 근방의 높은 인구 성장률이 1970년대 초반까지 계속이 된다는 거죠. 80년대 후에는 남북한의 인구 성장률이 1.5%대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지만은 남한에서는 계속 낮아져 가지고 90년대 이후에는 1% 이하로 떨어져서 2000년대 이후에는 0.5% 근방에 머무른다. 북한의 인구 성장률은 90년대까지는 남한보다 약간 높았는데 95년 이후에는 1% 이하로 떨어지고 2010년대부터는 0.5% 해갖고 남한 수준에 거의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남북한 인구 변동 요인 차이를 보게 되면 출생이나 사망, 인구 이동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출생률은 60년대까지는 남한이 북한보다 높았다 하는 거죠. 60년대 후반부터 북한이 남한보다 높게 된다 이 말이죠. 60년대 후반부터 남한부터는 범정부적인 가족계획 사업이 번개되어 오르면서 북한보다 출산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북한도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베이비붐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성장이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북한 김일성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출산 억세 정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부터는 출산율이 낮아지기 시작을 하죠. 전체적으로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남한은 1980년대 전반에는 출생률이 인구 1000명당 20명 수준이고 합계 출산율은 대체적으로 2.1 수준을 약간 밑돌게 됩니다. 90년대 전반의 출생률이 약간 상승하긴 하는데 IMF 위기로 사회 전반이 위기에 빠지면서 2000년대 전반부터 출산율이 1.0 이하로 수준으로 가게 되고 합계 출산율은 그러니까 저출생률이 10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합계 출산율이 1.3명 수준으로 가게 된다 이거죠. 동태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초저출산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2000년대 이후 남한의 초저출 체제는 경제 위기와 혼인 연령 상승, 양육 환경의 악화라든지 청년 실업의 정대 등으로 나타난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북한의 출생률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남한보다 높았지만 90년대부터 전반적으로 천천히 저하되고 90년대 전반 북한의 식량 배급 제도가 붕괴할 정도의 큰 자연재난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한국의 통계청과 유엔이 2000년대 이후에 추계한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여자 1명당 2.0명 수준, 그러니까 대체 출산을 약간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런 걸 볼 때 그 북한의 출생률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은 합계 출산율 자체의 감소보다는 그 가임 여성의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률로 가보게 되면 50년대 전반에 북한이 남한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사망률이. 이것은 한국 전쟁으로 한 인명피해가 북한에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5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전반까지 북한과 남한의 사망률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다가 90년대 후반부터는 북한의 사망률이 상승을 하면서 남한과 북한의 사망률의 차이는 커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90년대에 시작된 고난의 행군, 북한의 대기근입니다만 이러한 재난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남녀 평균 기대 수명이 90년대 전반에 70.0세에서 90년대 후반엔 63.5세로 오히려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2000년대 전반에 약간 또 회복을 해 68.1세로 약간 반등을 해서 재난 발생 이전의 수준으로 근접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만 놓고 볼 때 90년대의 북한의 대기근 고난의 행군은 북한의 출산율뿐만 아니라 사망률에도 엄청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한과 북한의 인구 이동률의 차이를 보면 북한은 한국 전쟁이 진행되는 1950년대 전반을 제외하고는 폐쇄 인구, 즉 순이동, 인구 이동이 없는 제로로 가정되는 상태였다 하는 겁니다. 탈북자가 적지는 않았지만은 북한의 인구 변동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남한은 1960년대 전반부터 80년대 이전까지 인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남북한 인구 성장률의 차이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하는 거죠. 80년대에는 순유입이 진행되어 가지고 남북한 간 차이를 또 늘리다가 90년대와 2000년대 전반까지는 다시 해외 유출이 진행되어 왔으나 2000년대 후반에는 순유입이 많아지면서 북한과의 인구 성장률 차이를 줄이게 됩니다. 최근 남한과 북한의 인구 성장률 차이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구 변동 요인을 보게 되면 출산율은 북한이 남한보다 높지만 사망률은 남한이 북한보다 낮아가지고 자연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특이할 것은 한국전쟁이 남한과 북한의 인구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 이후 베이비 부모로 인한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점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은 남한이 가족계획을 먼저 시작을 했고 북한이 나중에 시작했는데 어쨌든 간에 남북한 모두 국가가 주도하는 출산 억제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 이후에도 남한은 경제발전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북한의 자연 증가가 남한보다 빨라지게 되었지만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고 남한은 IMF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남북한의 경제 인구 성장률은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남북한 인구의 성비 차이입니다.
북한의 성비는 꾸준히 개선되어 최근엔 95 수준이었다. 북한은 항상 지금까지도 100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성비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습니다만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숫자입니다. 성비 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제 발전이라든지 남성 중심적인 규범에 따른 남아 선호 사상이라든지 남녀 간 차별 사망력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남북한 성비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요소로는 한국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북한에서는 민족해방전쟁이라고 부릅니다만 여기에 종군한 10대 후반과 20대, 30대의 남성들이 전쟁 후 상당수 사망을 했다. 전쟁의 피해는 북한이 훨씬 더 컸다. 인명피해는. 대규모 인력난을 가져왔고 이런 것 때문에 출산을 강조하는 정책이 70년대 초반까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걸로 해서 그 주건 사망한 남자들을 보충하려는 여러 가지의 어떤 정책들이 실시가 되는데 아무튼 이 한국전쟁은 북한의 성별 인구 구조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겁니다. 1950년대 전체 인구의 성비는 정상 성비보다 인 100보다 훨씬 낮은 수준 85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100명당 남자가 15명이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꾸준히 개선되어 95년에는 95 수준까지 최근에는 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실 이 성비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의 경우에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50년대 이후 60년대까지도 여성들의 경우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재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남편이 죽고 한국전쟁에서 북한에서는 재혼을 하게 되고 출산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서 출산을 많이 하게 하는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남한 인구의 성비는 거의 1960년부터 2010년 동안 거의 100에 근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50년대에 그 100에 약간 못 미친 것은 한국전쟁 기간 중에 여성 대비 남성의 초과 사망에 기인하는 것이었는데 2010년에 성비가 다시 100을 약간 밑돌기 시작하는데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고령층에서 생존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 그 유소년 15세 미만의 구조를 보게 되면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50년에서 2015년에 그 65년에 북한은 48.4%에서 20.5%로 감소하고 남한은 42.5%에서 13.9%로 훨씬 더 많이 감소했죠. 전반적으로 북한이나 남한 모두 감소의 속도가 대단히 빠른 편인데 55년에서 70년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유소년의 비율이 낮다 하는 겁니다. 75년 이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한은 1960년대, 70년대의 범국민적인 그 가족계획 사업으로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가 급감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유소년 인구의 구성비가 계속 감소를 하면서 이는 80년대 이후 합계 출산율이 대체 수준 2.0명을 밑돌다가 2000년 중반에는 1.3명을 밑도는 초저출산의 인구 체제가 출현하였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연령,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으면 생산 가능 연령, 생산 연령, 워킹 에이지, 노동 연령입니다. 15세에서 64세의 연령에 속하는 인구인데 이들이 물론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라는 거죠. 이 인구가 많으면 경제 발전에 유리하다는 것인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년에서 2015년, 65년 동안에는 53.5% 북한이 70%, 남한이 54.6%에서 73%에 이르렀다 이거죠. 둘 다 빠른 속도로 70%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만 남한은 경제 발전을 하게 되고 북한은 경제 발전을 하지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체제와 관련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남한은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여전히 성장 잠재력이 현재도 있다 하는 거죠.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
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남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하는 겁니다. 특히 농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만드느냐. 특히 앞으로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분명한데 어떠한 방법으로 새로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은 남한의 생산 연령 인구의 구조적 변동과 관련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한과 같게 20년 동안 노동력 공급이 사실상 최고에 달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형식적으로 고용이 있긴 하지만 기근 폐해나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 때문에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점도 기억을 해두고 북한 사회의 개혁 개방에 대한 다양한 구상을 앞으로 우리는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고령 인구 구조입니다. 고령자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50년에서 2015년 기간에 북한은 50년 3.1%죠. 지속적으로 상승해가지고 2010년 9%까지 고령화 사회의 문턱을 넘어서고 2016년 20년이 되면 거의 10%를 넘어서서 12, 13% 사실상 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회도 많은 표본 조사에서는 고령 인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한은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50년의 2.9%에서 80년 4%까지 이때도 걱정이 별로 없었죠. 90년대 이후에는 급속히 상승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2000년에는 북한보다 일찍이 7%를 넘어서고 2015년은 13.1, 지금에는 거의 14%를 완전히 넘어서서 사회 정책의 대변화에 대한 요청이 예고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특히 사회 정책, 노인 연금 정책이라든지 또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고령자 문제와 관련해서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거죠. 북한은 경제 발전이 더딘데 여러 어떤 기간 인프라를 재구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면 남한에게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는 것도 예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 부양비 구조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년대에 이제 북한의 부양비는 83이다.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65년 87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저하였고 2010년 38로 해갖고 점점 낮아지게 되겠죠. 60년대 후반 이후 남한의 총부양비는 사실상 합계 출산율 저하에 달했고 유소년 인구의 감소에서 주도되었다 하는 겁니다. 총부양비는 북한의 경우에 87에서 67로 65년에 떨어져 다시 상승해서 70년 81에 계속 하락하다가 90년에 45로 최저점에 이르게 된다. 또 약간씩 상승, 고령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앞에서 보았듯이 90년대 이전에는 주로 유소년 인구의 변화 때문에 생겨나는 건데 90년대 이후는 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 인구 특성을 이제 잠깐 비교를 해보게 되면 2010년 2000과 남한 인구 약 대략 50% 수준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인구와 남한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남에 따라 2014년부터는 북한 인구가 남한 인구의 절반을 넘게 될 수준이다 이거죠. 인구 정점은 북한이 2037년으로 남한보다 19년 늦다 하는 겁니다. 출산율의 감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남북한 통합 인구의 정점은 2027년에 도달해 가지고 7,500만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을 통합을 하게 되면 남한 인구는 인구 감소가 약 9년 늦어지고 북한은 약 10년 빨라지게 됩니다. 이 도표는 남북한 인구 축에서 이제 북한 인구 축의 총 변화인데 여전히 북한 인구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2008년 추계를 가지고 만든 건데 앞으로 2018년 북한 센서스가 실시된다면 좀 더 새로운 추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남북한 인구 3개 연령층 인구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남북한 고령화의 추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남북한은 그 사이에 있었고 남한이 훨씬 더 있게 되고 앞으로 남한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북한도 남한만큼은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양비의 추이입니다. 사실 남한은 지금 거의 그 인구 보너스 기간이 거의 끝에 와 있고 앞으로 고령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그 부양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 발전에 더욱더 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북한은 좀 더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체제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남북한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크리스마스 추리형으로 현재 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남북한 인구 추계 인구 2060년부터 2015년까지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그 남북한 추계 인구들은 주로 보면 그 나와 있는 것들의 표입니다만은 거의 동일한 결과들입니다. 이 강의 요약은 그 북한과 남한의 인구를 비교해 볼 때 거의 절반 정도 된다 하는 것이고 북한이 남한의 절반 정도. 북한 인구의 상대적인 해방 이후 감소하다가 7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하는 겁니다. 그 전체 성장률은 60년대에는 남한이 북한보다 높았는데 70년대 이후에는 역전되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남북한 인구 성장률의 차이는 사망률이나 출생률이 같은 자연 증가율의 차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국제인구 이동은 북한은 사실상 제로이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고 남북한의 인구 성장률을 변화에는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성비는 100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기억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럼 생산 가능 연령 인구의 비율은 남한이 북한보다 약간 많지만 저출산 영향 때문에 특히 0세에서 14세 유소년의 비율은 남한이 북한보다 빠르게 감소한다. 이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남한이 북한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부양비의 경우는 현재 보면 남북한 모두가 다 이제 그 부양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보다 남한의 그 총 부양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남한이 이제 북한은 현재는 경제 발전에 유리하지만은 북한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개방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남북한의 어떤 인구 특성의 비교 그리고 장래 추계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